오늘의 국민도 있고 내일의 올해 국민의 역사를 보라는데 내가 내일 또 얘기했죠. 저는 지금 여론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적인 절차 이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조사한 다음에 탄핵. 근데 탄핵된 다음에 체제 탄핵이 돼버린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뭐 문재인 대통령 5년 나 같은 사람 반대해. 나 끝까지 반대할 거야.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게 한 거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후손들을 지키게 한 거야. 당연히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다 반대했어.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고 했어? 국민 여론의 89%가 전부 찬성한다고 그랬어. 김무성 대표 나한테 그랬어. 지금은 뭐라고 그래? 다 후회. 우리 중진들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또 우리 권성동 의원 다 탄핵 찬성하고 바른정당 갔어. 그 다음에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중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건지 또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건지 학자들이나 우리 내부적 토론을 해야 되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이 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가지고 쫓기다시피 그냥 다 그냥 순응해. 나는 순응 안 해.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오늘 또 브리핑 할 거야.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국회의원들의 자세로 봐. 그게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 이재명 대표 봐. 이재명 대표 혐의가 몇 개야?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어. 12개의 혐의. 한번 봐. 또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떳떳하게 여의도 대통령 돌아다니시잖아. 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제가 짧게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고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적으로 처벌할 문제인 것이고 탄핵은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그러니까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란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가 왕입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부정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뭐 그래서 헌정 질서라는 게 선생님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 예, 나도 예. 동의 안 해. 정당화 될 수가 없어. 솔직하게 헌정 질서 얘기하는데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에서 하잖아.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한 보름간 해 오셨던 행적들은 사실 뭐 저로 하여 저 입장에서는 뭐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수의 배신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윤석열 지키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 대한민국 체제가 그거를 헌정 지키기 위한 질서입니다.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래 선배님도 윤석열 저도 대한민국 대통령 지키는 잘못한 거 마음 모르나 맞습니다. 알아.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정당화될 수 그러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어. 그래서 탄핵을 해서 그 후가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국민들- 판단하고 근데 저는 진영 문재인 논리보다 대통령이 됐어. 중요한 게 헌정 질서고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도 이재명이 싫습니다.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 예. 뺏고 싶지 않아. 예. 근데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저는 않아. 사실 나는 저 무도한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 지난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도한 적을 선배님, 저는 지금 민주당에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극복을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될 겁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진영 정권을 논리를- 잡으면 똑같이 또 우리한테 줄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근데 나는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5년 하고는 근데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저희가 무도한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 국민께 사죄한다며 90도 각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90도 인사가 무색하게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실상 계엄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예결위 야당 감회관 단독 처리 등을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만 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전 사위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왔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 했는데도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윤 의원은 현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라며 윤 대통령 개인의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제의 폐해로 돌렸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TF에서 이제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한테 보고를 했고 또 의총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서 이 안도 보고를 받으셨고 어제 의총에서 이 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도부에서 이제 그 대통령실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일이 남은 거죠. 지금 오늘은 이제 설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설득의 시간이 뭐 오늘 하루로 끝날지 또 내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실에서 이 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들이 좀 있던데 그 보도는 제가 그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실에서는 일체의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대통령실에서는 2, 3월 하야 4월 대선론에 대해서 일체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나는 것을 보고 몇몇 의원님들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결행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도부에서 이 조기 퇴진론을 가지고서 대통령실을 설득만 한다면 그런 분들께서 다시 입장을 바꿔서 탄핵을 반대하고 조기 퇴진으로 가는 것에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탄핵으로 가면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양분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하게
불확실성을 없애면서도 탄핵보다 빠른 안을 왜 누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대통령실도 설득할 수 있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고 우리 당 의원님들은 탄핵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이 안은 전 동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야당은 반대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탄핵은 벌써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께서 벌써 하야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당이나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범죄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나오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월 달 4, 5월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도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란 혐의를 받는 건 대통령이시고 이재명은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연계하는 건 아닌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와 연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탄핵보다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론을 이야기하니까 왜 탄핵을 해야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월 퇴진 8월 대선이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3심이 끝나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 3월 퇴진 4, 5월 대선이면은 3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를 오히려 설명하는 겁니다.